(6-2로) 넘어가요. 그럼 6-2 배상현은 다시 질문이 뭐 대답이 안 된 거니까 6-2를 읽으면서 설명해 줄려? 배상현, 너 하여튼 설명해봐. 읽으면서. 갑이 은에게 물방울 다이아를 팔았는데 우리 대금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럼 이 사이에 지금 무슨 계약이 체결됐다인 거야? 매매 계약이 체결됐네. 매매 계약이 체결됐을 때 갑은 매도인이냐 매수인이냐? 지금 매도인이 주장상 을은 매도인으로서의 갑이 을을 매수인이라고 물방울 다이아에 대한 매매를 전제로 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럼 이게 민법 몇 조의 청구권의 근거가 나와? 민법의 청구권의 근거. 갑이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뭐를 주장해야 된다고 그랬어? 청구 원인의 요건 사실로서 갑은 뭐를 주장해야 된다고 그랬어? 매매계약 체결 사실, 민법 563조 이하의 매매계약에 따른 그 효과 568조, 즉 563조와 민법 568조 등의 조문에 의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갑은 매도인으로서 매수인 을에게 주장상, 현재 주장상 매매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취득되고, 을은 갑한테 재산권을 이전하라는 권리가 취득되는 건데, 지금 을은 뭐 그런저런 얘기를 벌리는 게 아니고 갑이 을을 타깃으로 매매계약, 물방울 다이아의 매매계약이 체결됐으니까 매매대금 지급하라라는 청구를 하려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이제 증명해내야겠지, 요건사실로. 물론 이 경우에 을이 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 자체를 뭐 다투는지, 실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전후 내막은 없는데, 뭔가 하여튼 을은 매매 체결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금을 안 치른다, 뭐 이런 상정으로서 갑이 주장상 매매계약에 따라서 대금 내놔라라고 청구가 들어가는데, 그럼 자기 주장 매매계약 체결 사실에 대해서 청구 원인 사실을, 즉 청구 원인을 이루는 그 요건 사실로서 을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해버리고 을이 별다른 얘기를 안 한다면 을은 갑한테 대금을 치러야지. 그러니까 지금 을을 상대로 한 갑은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주장하고, 그게 이제 변론주의에서 주장 책임에 의해서 주장하고, 여기서는 뭐 그 을이 그것을 다툰다라는 말까지 나와 있니 어떠니? 지금 뭐 그것은 이제 지금 문제 상황으로 더 자세히 부연 설명은 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갑은 뭐를 지금 증거로 내세우고 있니? 자기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뚜렷한 정식의 매매계약서는 없는 듯하네. 지금 보니까 뭐를 그나마 자기가 내세우고 있는 거야, 증거로? 편지. 편지 내용이 뭐야? 그쪽이 뭐라고, 주체가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 미루어 짐작한데 을이 갑한테 보낸 편지라고 생각되네. 메모지 내지는 편지 뭐 이런 거. 뭐라고 써 있어? 그 편지 내용이 뭐야? 을이 보냈다라고 보이는 그 갑에게 1억 원의 대금을 주고 치르고 물방울 다이아 사고 싶다고. 처의 생일 선물로 1억 원이라면 사고자 합니다. 그럼 이런 정도가 지금 등장했으면, 신성민, 네. 이렇게 등장했으면 판단자라면 어떻게 생각해? 혹시 매매계약서가 아니어가지고. 그건 아닌데. 매매계약서는 아니지. 매매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이 안 돼, 뭐 성립을 인정하면 안 되나? 만약에 매매계약서만으로 어떤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면 그게
용어상 어떤 용어를 쓸 것 같아? 반드시 어떤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부동산 매매는, 즉 1억 원 이상의 큰 부동산 매매는 반드시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된다.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입증된다라면 그런 것을 법정 증거 법칙이라고 그래. 법정으로 증거. 그런 상황으로 간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니야. 법정 어떤 증거가 딱딱딱딱 있는 것으로 짜맞춰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꼭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 매매계약서가 아니라고 해서 인정할 수 없다까지는 아닌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민은 인정 못하는 이유가 매매계약서가 아니라서야? 아니면 뭐? 꼭 매매계약서만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야. 증인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도 있는 거고, 네가 심증을 판단자라면 못 갖는 이유가 매매계약서가 아니다. 뭐 그 말에 함축된 건 뭐 정확한 게 아니다. 뭐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게 지금 말하는 건데, 하여튼 뭐 형식적으로는 매매계약서 아니라서 인정하고 못 인정하고는 아닐 거야. 이런 정도 갖고는 인정 못하겠다는 게 대다수일 거야. 뭔가 교섭은 있었다는 것은 느껴지지. 근데 가격 같은 것 때문에 결렬됐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1억 원이라면 처 생일 선물로 사주려고 하는데 뭐가 안 맞은, 뭐 1억 원이었나? 진짜 1억 원짜리인가? 뭐 물방울 다해야 하니까. 근데 뭔가 결렬됐다라고 보일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 가면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건 이거 갖고는 안 되겠지. 뭐 하여튼 그런 거네. 그랬을 때 매매 계약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이르기까지 갑 및 법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그런데 여기 질문은 뭐야? 법원은 이 증거에 의해서 매매 계약의 이제 존부를 판단하는 뭐 그 결론까지 여러분 대부분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정도 했는데, 실제 이 증거가 갑에 의해서 제출되는 이 과정을 설명하라라는 건데, 결국 교과서적으로 서증을 제출해서 인부가 돼서 판단자인 법관이 자유심증으로서 어떻게 심증을 형성할 거냐를 흐름을 보면 돼. 일단 갑이 이 편지라도 증거로 내겠지. 갑의 입장에서는 이거 왜 냈겠어? 이런 교섭이 실제 계약으로 갔다 뭐 이런 취지에서 갑은 냈겠지. 오히려 잘못하다가 을한테 역공을 당할 수도 있지. 을은 그래서 내가 너무 비싸고 안 깎아줘서 못 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있는 건데, 일단 갑의 입장에서는 이 주고받은 편지에 의해서 뭐 지금 기준으로 편지라기 뭐 하는 건 좀 너무 고리타분한데, 뭐 하여튼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전화 뭐 했다든지 뭐 이런 걸 뭐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건데, 하여튼 증거로 서증으로 제출하는 거야. 그럼 서증은 뭐야? 자기가 갖고 있는 문서는 그대로 제출하면 돼. 물론 채택 여부는 법원이 하는 거지만. 그런데 지금 조금 이야기는 빠져서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문서인데 뭔가 자기가 지금 증명에 쓰고 싶은 어떤 문서가 있는데, 그게 자기가 갖고 있으면 그냥 제출하고, 물론 채택해 주느냐 여부는 그 다음 문제지만 제출한다는 단계까지는 자기가 제출하면 되는데, 자기 수중에 없는 문서를 증거로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자기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문서를. 심지민, 어떻게 해야 돼? 법원의 문서 송부의 촉탁? 용어 다시 한번 확인해봐. 문서 송부 촉탁인지.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거지. 343조 4조 그 부분 4조. 그러려면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함에 있어서 누구에게 신청하고, 실제 갖고 있는 사람은 법원이야? 아니면 어떤 사람이야? 내달라라는 신청을 법원에 해서 법원이 명령을 그 사람한테 하는 거야. 그게 요건을 통과하면서 문서 제출 명령을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야. 그럼 법원이 그 요건을 갖췄다고, 제출 명령을 신청하는 요건을 갖췄다고 치면 그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갖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 당사자일 수도 있고 진짜 소송 바깥에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출 명령을 내는 것에 그 탁시되는 사람은 반대 당사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어. 어? 반대 당사자일 수도 있고 제3자도 있어. 근데 그거 갖고 있는 제3자가 그렇게 뭐 이해관계 없지만 반대 당사자는 그거 움켜쥐고 있는 거와 내놓는 게 상당히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자기 입장에서 내놓으면 불리할 내용 같은 게 담겨 있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놓고 싶지 않을 거야. 어? 그래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해서 법원이 내라고 했는데 그 갖고 있는 사람이 제3자라면 뭐 그렇게 이 사건에 뭐 자기와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일 수 있지만 만약 반대 당사자 갖고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내면은 자기가 곤혹스러워. 뭔가 자기가 불리한 내용 등이 있어.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내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도 할 수 있는데 유세라 반드시 내야 돼? 법원이 내라고 하면 반대 당사자의 입장에서 안 내도 된대 옆에서 유인호 왜 안 내도 된다고 코치했어? 안 내도 된다. 그럼 법원 뭐 무시하는 거야? 어? 어? 안 내는 이유는 뭐야? 왜 안 내? 안 내는 이유는 뭐야? 불리한 자료가 불리한 내용이 있어서 안 내는 거야? 어? 그러면 이왕 내서 불리해질 거 안 내서 한번 해볼 거야? 유인은 너는 제3자니까 당사자도 아닌데 유세라도 아닌데 왜 네가 옆에서 그래? 너 그럼 제3자인 너 제3자 갖고 있는데 너 보고 내라고 그랬어. 너 그냥 상관없는데 왜 안 내? 어? 제3자의 경우는 내라면 내야 돼? 안 내야 돼? 반대 당사자는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쳐. 제3자는. 제3자 입장에서도 이 사건 자체의 유리불리는 아닌데 또 자기 개인의 프라이버시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한 당사자하고 이 관계에서 괜히 도와주는 거나 불리하게 만들거나 해서 안 낼 수도 있어, 제3자도. 그제? 그런데 유세라가 당사자 입장에서 안 내는 거와 유인호가 제3자 입장에서 안 내는 것에서의 어떤 규제랄까 제재는 달라. 뭔가 법원이 내라고 했는데 안 낸다고 그래서 그래 안 내는구나 하고서 법원이 그냥 가만히 그냥 그렇게 별 문제 안 삼고 끝난다면 누가 그 제도에 의해서 뭐 순수히 그러겠어. 뭔가는 제재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인 유세라한테는 어떤 제재를 가할 것 같아? 유세라, 너가 안 냈어. 지금 개기고 있는데 내가 판단자인데 너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 어? 근거 조문과 함께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 유인호, 너는 제3자야. 그런데 내가 내라고 했어. 상대방 당사자가 뭔가 필요하다. 증거로 쓰고 싶다. 네가 갖고 있는 문서 내라고 했는데 제3자가 그런 걸 갖고 있으니까 내라고 했는데 너는 내키지가 않아서 안 내려고 그래. 그럼 법원 입장에서 너한테 어떻게 하겠어? 가서 압수수색해서 강제로 법원에 내가 현출시킬 수 있어? 없어? 어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근거 조문도 있고 한데 유익상 당사자인 경우와 제3자인 경우를 나누어서 조문과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 설명해봐.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349조에 대해서 법원은 먼저 이게 상대방의 주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그리고 제3자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318조의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증언 거부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왜 제3자의 경우는 불이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표현으로 안 되고 그냥 돈의 의미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같아요. 제3자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유리하게 하든 불리하게 하든 뭐 그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 이 사건의 당사자는 원고 피고니까 제3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유리하게 한다 불리하게 한다 이런 제재적인 표현이랄까 그 내용이 맞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제3자의 경우는 이 문서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라는 제재를 가하는 거고 반대 당사자한테는 불리한 심증 형성을 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반드시 대여 사실을
또는 매매계약 사실을 증명하려는데 그 차용증이나 매매계약서가 처음에는 두 통을 서로 갖고 있었는데 내가 분실해서 상대방만 분명히 갖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있었으면 내겠는데 없어서 그 내라고 했는데 합쳐서 안 내고 버틴다고 할 때 그 불리하게 심증 형성을 할 수 있지. 반드시 매매계약이 있었다라는 거, 소비대체계약이 있었다라는 그것을 곧바로 증명된 것처럼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 거기 보면 그러한 문서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불이익한 것은 자유심증주의 내에서의 어떤 심증 형성에서 다소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이렇게 판단한다는 정도의 불이익이지 뭔가 그 사람한테 그런 사실 증명 반대측이 제출명령 신청원 측이 손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증명됐다라고까지 딱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교과서에 쓰여 있어. 이해되겠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런 서증 신청을 하면 이 편지를 증거로 신청하면 법원이 채택을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해준다라고 했을 때 채택이 되면 증거 능력에서는 문제가 없고 증거력에서는 이제 이게 인부가 돼야겠죠. 서증의 경우만은 증거력에서 자유심증주의라는 통괄적인 말 말고 형식적 증거력, 실질적 증거력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형식적 증거력에 있어서 이 편지가 증거로 제출되면 상대방이 네가 보낸 편지 맞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혀 아니다. 나 그런 편지 보낸 적 없다. 이거 엉뚱한 사람이 뭐 의주에서 만들어 갖고 온 거다 라고 할 수도 있고 편지 보낸 건 맞다. 근데 이제 우리가 편지에서 보낸 건 맞다지만 아까 얘기처럼 어떻게 나오겠어? 그렇게 해서 내가 결국은 너무 비싸서 안 샀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작성해서 보낸 거는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죠. 인정한다고 해서 뭐 그 곧바로 아까 말한 대로 아까 신성민이 생각한 대로 곧바로 판단자인 법원이 이것만 갖고 매매계획 체결했다라고 인정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정도 갖고는. 그렇지만 하여튼 피고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가 작성한 거냐 안 한 거냐 뭐 이런 진정 성립에 있어서는 가타부타 얘기를 이제 했을 때 지금 말했듯이 인정하더라도 법원의 실질적 증거력의 심증에서는 그래 매매계약이 있었어 라고 꼭 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질적 증거력은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